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소망하며 건반으로 안녕하세요. 꿈담는 밤의 작가 손유진입니다. 오늘의 시는 헤르만 헤세의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꿈 담는 밤. 네, 노래 듣고 2부 고민 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민 상담소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제 전도사님이 교체되셨어요. 전도사님이 별로라는 얘기가 많아서 경질되셨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나와주셨던 박성영 선생님 그리고 고정 게스트 김광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에 나오시고 이제 4일 만에 다시 나오게 되셨는데 복직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렙니다. 저희 월급이 있었나요? 식비요, 식비. 식비요. 네, 끝나고 회식을 하는 걸로. 오늘 벌써 5번째 고민 상담소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꿈 담는 밤은 내일이 마지막 방송인데 고민 상담소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벌써 끝나서 조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것 같은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나눠봅시다. 첫 번째 사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이라면 공감이 잘 되던 문제들도 공감이 잘 안 되고 점점점. 나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저 괜찮은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어려운 사연이네요. 어려운 사연인데 이 사연을 미리 다른 선생님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 특히 공감을 하시던 무릎을 탁 치시던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도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충분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위태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정작 힘들거나 위태롭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살고 그렇게 매일을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검사 같은 거 시중에 나와 있는 막 우울증 진단 검사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보면서 수시로 제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상태를 많이 알리려고 했어요. 요즘 좀 무기력하다던가 그런 말도 괜히 한번 꺼내보고 그렇게 계속 제 상태를 남들에게 알리고 또 남들이 그만큼 저를 더 챙겨줬던 것 같아서 그렇게 제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저 괜찮을 걸까요? 라고 이 말이 되게 아픈 말인 것 같아요. 이런 제 상태를 자신을 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스스로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시기도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기가 약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광호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도 고민 많이 하죠. 근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감정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노애락 이런 기쁨이나 분노 이런 것 없이 그냥 아무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는 뜻인지.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는 기쁠 때는 그래도 기쁘고 막 재밌을 때는 재밌고 화날 때는 화나고 좀 다운될 때는 또 다운돼 있고 이런 상태가 제 평상시의 패턴이었는데 네. 공부에 한창 몰입하던 시기에는 별로 기쁘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슬퍼도 별로 슬프지가 않고 그냥 정말 예전에 지난번에 막 소시오패스 아니냐고 거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강박처럼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하니까 약간 모든 일에 좀 무심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2018학년도 수능 때 수능 전날에 집에 있었는데 친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부르더니 지진 나서 그날 지진 났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도 저는 별로 당황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어이없어서 약간 헛웃음 한 번 나고 아 내일 도서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험생활 하다 보면 확실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 괜찮은 걸까요? 라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감정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한테 털어놓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좀 한 번에 터지더라고요. 저는 좀 습관성 행복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지내면서 이제 소소한 거를 가지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약간 작은 것들,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조금 좋은 감정들을 계속 느끼면서 수험 생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감정 이슈나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걱정이 이제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생각을 하나 시작하면 그 생각에 꼬리를 잡고 또 그 꼬리를 잡고 계속 꼬리를 잡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걱정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 매번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지에서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느낌, 기쁨 이런 것이 사라지고 괜히 이제 앞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환경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시험 볼 걸 생각하면서 걱정이 늘어가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걱정을 줄이세요. 줄인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줄이면 돼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면 조금 더 이런 감정들이 조금 덜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저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물어보신다면 저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뭐 저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다 겪은 일인데 다 괜찮게 잘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통과의례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까 하나만 더 아까 형님쌤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감정적으로 본인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어떤 증상이 본인이 느껴진다고 하면 바로 부모님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죠. 이게 감정적인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잘 걸릴 수도 있지만 자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기는 절대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감정적인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말씀하시고 그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광우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학생 때 광우쌤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하셨었거든요. 사실 그런 고민을 이제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하다 보면은 계속 약간 우울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 때는 그런 고민 빨리 떨쳐내시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겨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이 되게 길었네요. 마지막 사연을 바로 읽어볼게요. 계속 앉아만 있고 안 움직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목도 아프고 수험생활 중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강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는 광우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마지막 질문이라 좀 아쉬운데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이 사실 있어요. 앞에 딱 있습니다. 계속 앉아만 있고 안 움직이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는 책상에서 앉아서 하신다 생각하시고 책상에 앉아 있고 여기 보면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맨날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니까 당연히 거북목처럼 목 아프시겠죠. 그럼 반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반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희 사무실,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 답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이 친구는 사무실 오기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서 걸어옵니다. 일부러. 근데 걸어오면서 뭘 하냐 하면 이 친구도 이제 자기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걸으면서 뭘 쓰거나 볼 수가 없으니까 들으면서 와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만큼 좋은 기기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뭐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입니다만 저희 때는 뭐 마이마이 뭐 이런 워크맨이 있었어요. 테이프에다 뭘 했었냐면 전 영어 단어를 녹음을 했었어요.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그거를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가면서 몸도 좀 움직이시고 걸으시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스트레칭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나한테 맞는 스트레칭을 찾으셔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즘 저는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비타민C는 뭐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이 많이 챙겨주시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비타민C는 꼭 챙겨서 드시면 보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저희 학교 공무원 게시판을 뒤져가지고 영양제 정보를 좀 모아왔어요. 제가 모아온 영양제 정보는 일단 비타민 B가 피로 회복에 좋다길래 비타민 B를 또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B 말고 D가 있는데 이거는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보다 하루에 5분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가 수험 공부를 할 당시에는 이 비타민 D를 챙겨 먹지 못해서 자리를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할 때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햇빛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수험 생활 꿀템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학원에 온종일 있으면 이렇게 뭐 화장실 갈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공동 구매를 해서 나눠 썼던 게 푸풀이라고 이게 올리브영에 파는 건데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기에다가 한 두세 이렇게 흔들어주고 뭔지 알아. 두세 번 끓이면 이게 냄새 제거 막이 형성이 돼서 네네. 거기서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막 배출을 해도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제가. 그걸 공동 구매로 네, 구입하셨구나. 아예 하나 사가지고 그 용량이 좀 돼서 하나를 뭐 매일매일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한 3명이서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항상. 우리 진행자분은 어떻게 건강을 잘 챙기셨나요? 저도 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저는 학원을 일부러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다녔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는 이제 대치러셀을 다녔거든요. 네, 저녁 시간에 그 뒤로 나가서 양재천을 좀 산책을 했어요. 하루에 30분씩 밥 먹고.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초록색을 보니까 되게 마음에도 좋고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힐링도 되고 그리고 저는 소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캬베진을 좀 꾸준히 먹었어요. 약국 가시면 팔거든요. 캬베진 꾸준히 먹었고 영양제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확실히 영양제를 먹으면은 조금 뭔가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상쾌하게 일어나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수험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나누어 봤는데요. 5번 이렇게 고민상담소 고정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는데 영광이었습니다. 이거 금방 끝나네요. 근데 되게 네. 아쉬워요.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주저앉고 참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시즌2도 고정 게스트를 뭐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기약은 없지만 시즌2에도 출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성형쌤은 지금 2번 같이 하셨잖아요. 네. 시작과 끝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좀 뿌듯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죠. 성형쌤 그러네요. 우리 고민상담소에. 음. 오늘은 특별히 5번 올출해주신 광호쌤의 신청곡을 마지막으로 들을까 하는데 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민 상담하고 잘 맞지 않을까. 원곡은 해바라기가 불렀는데
얼마 전은 아니죠. 꽤 됐는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하기도 했죠. 네네. 네, 그 노래 신청합니다. 네, 오리지널 버전을 원하세요? 리메이크 버전을 원하세요? 두 개 다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 귀에 잘 익을 우리 이적 네. 리메이크 곡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응답하라 1988 OST였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듣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